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사회문학 09 이것도 너무 노잼이라 안 하려고 그랬지만 네, 계속합니다. 그냥 같이 바로 볼게요. 내용이 그렇게 많은 지문이 아니라서 스케일이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나눈 내용이에요. 스케일은 지리적 관점에서 자 이런 거를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이 문장. 왜냐면 스케일이란 말이 와 스케일이 크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쓰긴 하지만 지리적 관점 나오는 순간 내가 쓰는 스케일이 아니잖아. 그지? 이거 내가 모르는 애요. 설명을 처음 시작해 놓을 때 잘 잡아놔야 그래도 좀 지문이 편하게 들어올 거야.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지리학. 오케이. 자, 사회지리학은 이런 거예요. 지리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탐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건 스케일이 아니고 사회지리학이야. 사회지리학에서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 중 하나래. 오케이.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럼 지금 아직 스케일이 정의가 정확히 된 건 아니고, 스케일이라는 걸 알면 사회 공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대. 오케이? 뭐 사회와 공간에 대한 얘기인가 봐. 지금 이게 이 지리라는 게 공간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현상을 탐구하는 얘네들이 사회지리학인데, 사회랑 공간의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야. 오케이? 야, 지리적으로 상상해봐. 뭐 산, 그지? 아니면 뭐 마을, 뭐 이딴 것들, 그죠? 자,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지리적 상상을 너한테 지금 시킨 거기 때문에, 그지? 뭐 산, 뭐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구, 뭐 모든 상관없으니까 모든 대충이라도 떠올려 보면서 그런 게 스케일인 건가? 정도? 그러나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이라는 건 논쟁적 개념으로 그것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대. 자, 그럼 뭔 소리야? 의미 1, 의미 2 정도가 나오면서 이런 관점에서는 스케일을 뭐라고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스케일은 뭐라고 하고요. 뭐 이러고 갈 거야,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준비하면 돼. 스케일의 정의가 여러 가지 나올 것이다. 오케이? 자,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스케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지도학적인 스케일이래요. 지도학. 이런 학문이 있다니. 그지? 지도를 탐구하는 학문인가 보지. 그지? 뭐 지도 만들기,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지도학적인 스케일이야. 지도학적 스케일은 뭐냐?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래. 자, 일단은 지금 문장이 막 쉽게 들어오진 않아도 양적 측정 단위다 정도를 너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지도학적 스케일은 양적 측정 단위인데, 오케이? 여기서 길이나 질량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있잖아. 여기까지. 이건 양적 측정 단위의 정의거든, 그냥. 그러니까 질량이란 말이 우리가 방금 이해한 지리적 상상의 질량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지? 지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질량이 돼? 질량, 무게 개념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 그지? 여러분, 질량. M으로 표현해. 그지? mg 하면 중력이야. 알고 있니? 자, 뭐, 어쨌든. 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이런 거야. 길이. 혹은 어떤 거 있겠어. 여기 써있진 않은데. 면적 어때? 넓이. 이런 개념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지도학적이라니까. 자,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관찰하려면, 자, 길이나, 그지? 이런 거로 관찰을 하려면 반드시 측정 단위로 나눠 측정을 해야 돼. 자, 일단 시간은 차치하고, 공간이 일단 나한테 쑥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주겠대. 자, 예를 들어, 이주민의 주거지를 연구하겠대. 자, 이주민의 주거지, 이주민들이 어디 사는가를 연구한다면, 일단 공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지. 아, 저기 사네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겠대. 오케이? 자, 이들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재현할 때. 그치? 이게 중요한 거잖아. 지도학적 스킬이라니까. 지도로 만들려고 그래. 저 이주민들의 주거지를. 그럴 때 특정 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살고 있더라. 지도에서 이만큼. 그리고 도시, 이거는 어디 도시? 옆이다. 이런 거. 대도시권. 그게 사실은 대도시 안에 속해 있다. 뭐 이딴 것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안 어렵죠? 그죠? 이런 게 뭐야? 지도학적인 스케일이야. 어렵지 않지? 지도상에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지도학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질적인 척도.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에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맞출 줄 아는 학생이 되면 좋겠는데, 양적인 반대말은 질적인 겁니다. 오케이? 퀀터티랑 퀄리티라고 하죠, 그죠?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읽을 때 양적인 어쩌고 나올 때 넌 질적인 말을 기다리면 좋겠다는 얘기야.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질적인 척도로서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스케일 개념으로는 위계적인 스케일이 있대요. 아우, 이건 뭐야? 자, 위계적인 스케일은 어떤 거냐면 사회적 실천, 뭐니 도대체? 사회적 실천이 뭐니? 모르겠죠? 물리적 과정. 모르겠죠, 그죠? 물리적 과정이 뭐야 도대체? 자, 어쨌든 지금 이거 지도학적 스케일이랑 다른 질적인 어떤 거야? 오케이? 사회적 실천이랑 물리적 과정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얘도 예시가 나오면서 저런 게 사회적 실천 혹은 물리적 과정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위계적 스케일은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질적이고 당연하죠. 방금 질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직적인 범위. 자, 이걸 좀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지도학적 스케일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범위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오케이? 지도 평면에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수직적인 범위를 채택하면 그 범위는 신체,
가구, 지역사회, 도시, 그리고 지구라고 지금 어때?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수직적인 범위라고 하나 봐. 그지? 신체, 그 다음 가구 위에, 지역사회 위에, 도시 위에, 나라 위에, 블라블라 가다가 끝에 지구까지 간다는 거잖아. 이런 걸 위계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저런 말들이 괜히 네이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너가 이해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 지도학적인 건 뭐야? 지도에 표시하는 그런 거야. 양적으로. 근데 위계적인 건 뭐야? 사람, 이 신체, 사람, 이건 개인이지. 가구 하면 이제 그 집안이야, 전체. 그 다음 지역사회. 그 다음에 뭐 도시. 그지? 그 다음 국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게 위계적 스케일이구나. 여기서 이걸 의미상으로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기억, 니은 풀 때 계속 펄럭펄럭거리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구. 이거 뭐예요? 위계적 스케일이겠죠. 같은 좁은 범위의 위계적 스케일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 가족관계의 변화. 뭐야 할 수 있잖아. 요즘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한다고 사회 시간에 배운 적 있잖아. 언젠가. 그지? 어떻게? 원래 대가족이었었는데 옛날에. 그죠? 그게 점점 핵가족화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초등학교 때도 나올 거야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잖아. 생각해볼 수 있는 걸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 응? 지역사회는, 자, 이것도 또한 뭐야? 위계적 스킬이죠.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 중에 문화적 갈등이란 말,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굳이 따져보면 사회적 실천, 물리적 과정 정확히 모르겠죠, 그죠? 네. 이 질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도 않았고 그냥 문제로 단순하게 틱하고 내버렸다. 쌤 이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이거 내면 까먹어서 기억 안 날 것 같다. 지금 예시를 보는데 이거라고 안 들어와. 사회적 실천, 물리적 과정이 이 신체나 가구, 지역, 사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족관계 변화나 물리적 갈등 이거로 가르친다 하기도 불편해. 그냥 억지로 사회적 실천이 약간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이러고 갔는데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체크를 해놨어요. 문제로 낸다면 짜증날 수 있겠다 이래서. 자, 이건 못 쓴 글이에요, 이 부분은. 자, 이외에도 스케일 개념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하고 차별화해서 명령, 뭐 그렇게 하죠.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이 있다. 지문이 막 이쁘게 잘 연결은 안 되는데 뭐 물리적 과정이라고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이 신체 이런 거랑 연결을 지어 놓는 거예요. 사회적 실천 뭔지 모르겠어. 지역 사회 하여간 가족 관계 변화 문화적 갈등 이런 거로 간단하게 일단 연결해 놓고 가려고 하라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서 뭐 글이 그지 같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읽을 때는 시험장에서 내가 만난 지문이라면 이런 태도를 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딱히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뭐가 더 좋다 이딴 거 없다. 오케이. 자, 그러고 넘어가서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요. 뭐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던 거야, 그지? 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얘네는 뭐라 하느냐? 자,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어떤 애는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고 어떤 애는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구조주의적 관점은 그럼 얘는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럴까? 안 한다 그럴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물리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대요. 오케이.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 네, 뭐야 이게? 자, 일단 그렇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대요, 그냥. 사회적 현상은. 자,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만 가자, 일단. 사회적 현상, 뭐 문화적 갈등 이런 것도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 그런 거는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구조에 따라, 규칙에 따라, 뭐 그런 거래. 자, 이에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자, 테일러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지시어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는 버릇을 항상 들어주는 게 좋아요. 뭐 매 순간 나올 때마다 쌤이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에 영향을 받은 이 바로 머릿속에 안 꽂힐 때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른 구조화인 거야, 그지? 그런 구조주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자본주의의 생산 활동과 조직화는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다라고 본대. 자, 일단 거시적으로만 잡아보면 일단 스케일에 따라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스케일에 따라서 시스템을. 자,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다가 이 스케일이란 단어를 붕 뜨게 두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스케일이 뭐야? 여기서 우리 나왔던 것들 중에 몇 개만 그냥 들고 와서 그냥 봐보는 거야. 특정 거리, 대도시, 뭐 이런 거. 지역, 사회, 도시. 자, 도시로 갈까, 그냥? 자, 도시, 그지? 도시나 마을, 이런 거. 그런 스케일에 따라서 시스템이란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본주의와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순서가 스케일이 제일 먼저고 그 이후에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게 조직화가 된다.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스케일이 제일 먼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자본주의 그런 개념들이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을 넣어봄으로써 글 난이도가 확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너가 항상 다른 지문에서도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무슨 소리예요? 스케일이 지금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하는 요소다. 일단 여기서 잡을 거 뭐야? 구조주의적 관점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왜? 모든 것 중에 스케일이 제일 먼저니까. 이게 제일 먼저라서 이게 있어야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 사회를 구성하고 자본주의를 조직화하게 된 제일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스케일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구조주의적 관점이야. 그렇죠? 지금 예시가 이렇게 대놓고 계속 이 악물고 안 내는 이유는 문제로 내겠다는 거지, 예시를. 그지? 이와 다르게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대. 자, 그럼 일단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겠어? 구조주의적 관점이겠죠. 테일러도 뭐 당연히 포함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스케일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뭐래?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다. 약간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는 스케일이 있어야 사회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갔잖아. 그지? 구성하는 요소니까 스케일이 있어야 사회도 존재하고 자본주의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두 번째 이와 다른 입장에서는 뭐라냐면 사회적 구성의 결과야. 인과가 거꾸로죠. 그죠?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데 자,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거나 이건 일단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지도학적 관점이고 뭐 그런 거였죠. 그죠? 지도학적 스케일 혹은 스케일에 어떤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가 있다. 이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를 뭐 아까 위에 나왔던 위계적 스케일로 보느냐 하면 뭐 그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일 뿐이다. 자, 이거 뭐 사회적 구성의 결과랑 딱히 다른 말이 아니죠. 그죠? 맥락의 산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방금 얘는 실제 한다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라 맥락의 산물이다. 자, 그런데 진짜 이 지문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문제로 내지도 않아. 못 내지.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서 지금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불쾌하죠. 그죠? 뒤에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 오케이, 네, 스케일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하면서 지금 세 번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까? 그지? 자, 일단은 지금 이 초록색으로 네모쳤던 사회적 구성 결과물이라는 공유하고 있는 애야. 자, 나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이래. 오케이, 저 이름은 또 얘예요. 그죠? 자, 지금 이 초록색이 지금 구조주의가 아닌데 포스트 구조주의야. 자, 여러분 포스트란 말 우리 종종 듣죠? 그죠? 비문학 지문 보다 보면 종종 만날 거야. 포스트는 접두사거든. 알아둡시다. 포스트 A 하면요 A 이후라는 뜻입니다. 알아둡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잖아. 그지?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이야. 그냥 구조주의 이후의 이런 얘기야. 자,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뭐가 다르냐면 스케일이 특정한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에 대한 관념적 제어물이다. 왜요? 관념적이다. 이 관념적이라는 게 뭐예요? 관념, 생각, 추상 이런 개념들이지. 그지? 자, 저 관념적이란 말은요 실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이 관념적 제어물이라는 말에서 얘네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잡을 수가 있게 돼. 오케이? 스케일에 대한 선언적 의미도 부정하고 자, 선언적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그냥 싸가지 없게 뚝 던지고 말았는데 사실 이 질문에서 얻어갈 건 차라리 이런 어휘들. 선언적이라는 건 후험적, 경험적의 반대말이에요. 선언적, 알아둬. 이거 자주 나와. 경험적, 후험적 다 같은 말인데 이거 두 개 반대말이 선언적이거든. 경험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몰랐다가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 이런 걸 경험적이다, 후험적이다라고 한다면 선언적이다. 이런 건 경험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 이런 거야. 뭐 사실 사람은 선언적이지 않은 게 더 많고 사람은 거의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사실 애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굳이 따지자면 우는 방법을 아는 건 선언적이지. 그걸 막 지식으로 인지하느니 아니니 뭐 이런 건 다른 얘기지만 근데 예를 들어 그 말이나 기린 같은 그 얘네들 새끼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걷는 거 알아요? 그런 게 선언적인 거야. 우린 걸음마 배워야 되잖아. 어쨌든 스케일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부정한대. 지금 이 선언적인 의미를 굳이 따지면 뭐야? 얘네들 아닐까? 이런 것들. 공간적인 범위다. 뭐 이런 것들. 고정된 어떤 위계적인 뭐다. 이런 거. 싹 다 부정하고 실제도 거부한대요. 자, 그래서 여러 맥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방금 초록색 애들. 자, 문제로 안 냈어. 근데 지금 이 글 안에서만 따져보면 관념적 제어물이야.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 시공간적인 사회 공간적인 거랑 질서에 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도시,
따져보니까 국가 뭐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지, 개념이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세 번째 입장이잖아.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 얘네들은 실제가 아니래, 스케일이.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 이 맥락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거, 그지? 굳이 따지자면 본질을 다르게 본댔는데 본질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굳이 물어보면 지금 이 글의 논리상은 두 번째 거 사회 구성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도 실제하는 애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맥락에 따라 국가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실제하는 개념이야. 실존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란 그런 뜻이지. 자, 문제로 못 내. 만약에 다른 문장이 한두 개 더 있으면 내 말 틀릴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뭐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인 우리 포스트보 구조주의적 접근은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스케일을 만들어내는가. 자, 근데 스케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 뭐야? 관념적으로 재현하는 거, 이런 얘기죠, 그죠? 정치 경제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사회적 실천이랑 담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포스트 구조주의에 초점을 좀 맞추는 중이야, 그지?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래. 예시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 없으니까 사회적 실천이랑 담론, 사회에 대한 얘기가 스케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난 지금 다음 문장 갈 때 지금 딱 이 정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스케일이 실제하는 것이든 아니든 스케일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이다. 자, 지금 이거 위에 거 싹 논란을 무시하는 거죠, 그지? 실제하다 아니다 이렇게 싸웠대. 근데 그러든 말든 지리적 상상이래. 자, 지리적 상상 아까 나왔던 거야, 그지? 안 중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분단부터 얘기하겠다는 건 포스트 구조주의 뭐 이거로 치우친 그런 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 뭐 이거 이 얘기하겠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스케일에 대하여. 오케이?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을 스케일로 설명하겠대. 자, 더구나 우리 지리적 상상 스케일은 그 자체로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대. 예, 그렇대요. 자, 우린 여기 다시 한번 또 뭘 넣어요? 마을이랑 도시 이런 걸 넣어봅니다. 그죠? 신체 뭐 이런 것들 막 넣어보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리적 상상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걸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상상을 해. 스케일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공간적 지각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다. 이건 전부 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스케일이라는 그 도시, 그지? 뭐 가구, 몇 가구, 뭐 이런 것들, 국가, 뭐 지구 이런 단위들을 통해서 상상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지각을 생각한다는 거지, 상상으로. 자, 스케일로 조직된 지리적 상상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방금 아까 한 얘기예요, 그냥. 실세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해소한대. 자, 실세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해소한대. 실세계, 실제 세계겠죠? 어떤 영향력인데? 예를 들어, 오케이, 얘기해주겠대. 도시와 농촌이라는 스케일은, 오케이, 농촌도 스케일일 수 있지, 도시도 스케일이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한대. 이게 뭐야? 지금 실세계에서 뭐야? 그 사람들이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라는 게 실세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그지? 도시랑 농촌이라는 그 스케일만 딱 듣고도 우리가 특정하게 인식하는 거야. 어떻게?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도시 이런 말 들으면 기술적 진보, 개방성, 다양성, 세련된 문화 이런 거로 생각한다고. 저런 용어들을 가지고도. 그지? 그리고 농촌 이러면 어때? 폐쇄적이고 협소한 공동체 이런 거로 연결되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지? 자,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인식은 이와 관련된 개인의 집단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실질적 영향력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실 막 그 둘이 크게 구분이 안 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이거로 연결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고, 그 다음에 실세계에서 실질적 영향력 주는 게 지금 이 뒤에 나온 내용인 것 같아.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란 더 이상 불가능하대요. 자, 전통적으로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에 얽혀있고 현 세계 특징할 수 있는 이동과 아이디어 교류 중심. 네, 어쩌라는 거야, 그지? 네. 자, 어쨌든 지금 결론. 지금 이 문단에서 결론은 뭐야? 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케일. 이 정도지, 그지? 네. 간만에 좀 그지 같은 질문이에요. 자, 사회지리학은 상이한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모습이 형성 정리된 맥락이요. 네,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 그리고 사람,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데 스케일은 연구의 대상이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다. 네, 뭐 했던 얘기죠, 계속. 스케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회지리학에서는 스케일의 개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관천되는 구체적 지역적 사회 변화를 특정한 입지와 장소, 그지? 결국 이런 거랑 연결시키고 입지와 장소에 대한 지식도 변화시켜. 이거 뭐야? 방금 이런 거 실세계에 적용된다. 아휴, 자, 만약 이걸 연계를 만약 한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약간 쓰다 말아서 굉장히 겉핥기식으로만 솔직히 머릿속에 남은 게 진짜 거의 없는데 애초에 이 글에서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중구난방하죠. 그죠? 스케일을 정리를 더 간단하게 해볼게.
첫 번째는 지도학적인 스케일과 그 다음에 위계적인 스케일로 나눌 수 있대. 지도학적인 거랑 위계적인 거. 그래서 막 이걸 설명하려나 봤더니 그렇지가 않고요. 더 다양한 게 많대요, 사실은. 그러다 갑자기 넘어가더니 자, 근데 실제로 존재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럴 수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가 나오고 나 나오고 기억 니은이었고 그러더니 야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고 어쨌든 지리적 상상이다 하면서 그러더니 자 스케일은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하면서 스케일의 기능 뭐야? 두 개. 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 그치? 우리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야? 이 실세계에 영향을 준다. 근데 실세계에 영향 주는 게 결국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이었어. 이러다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별 중요하지도 않아. 이런 중요하지도 않은데 얘기 왜 한 건데 도대체?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그냥 약간 문제 만들기에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그리고 그래서 연계가 될 때 이거 전체를 연계할 수는 없고요. 연계가 됐다 해도 사실 연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읽을 때 되죠? 잠깐만 빠르게 고르고 끝낼게요. 자 1번. 자 여러분 통치적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시간을 관통하다 뭐 이런 뜻이야. 자 통치적인 게 나오려면 16세기에는 17세기에는 뭐 이렇게 가야 통치적인 서술이에요. 맞죠? 다양한 논의 당연하지 그지? 진짜 겁나 다양하잖아 그죠? 3번 선지 당연하죠 그죠? 넘어갈게. 자 2번 사회 지리학에 대한 이해를 적자하는 것은 1번 네 2번 합의된 개념적 정의라고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합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러면서 자 그럼 3번 제가 문제를 진짜 대충 풀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진짜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너네 풀 때 자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자 기억은 뭐야? 지도학적인 접근이었고 적 스케일. 그 다음 니은은 뭐였어? 위계적 스케일인가 그랬죠 그죠?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수직적으로 스케일을 구분해야 된대. 거꾸로죠 그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스케일을 통합한대. 여러 스케일을 통합하는 새끼는 없었죠 그죠? 얘네도 다 뭐 신체, 가족,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나눴잖아 그지?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반드시 공간이나 시간을 특정 뭔 소리야? 이건 기억이잖아 그지?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한 수준이다. 솔직히 이거 풀 때 기억 안 나서 상관없어. 돌아가서 확인해서 돼. 맞죠? 써 있어 그냥 그렇게. 사회적 실천이랑 물리적 과정이 지문에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내봤자 이 정도다. 그래서 쌤이 읽을 때 쌤이 이거 기억 안 날 거서 체크해놨었어요. 이랬던 얘기 기억나죠? 쌤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놨으니까 읽을 때 내겠네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풀면 돼야죠? 자, 니은 양적단이 아니고 질적단이야.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기에 A의 입장에서 가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해. 자, 가랑 나가 뭐였는지 정도는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게 좋겠지. 가는 테일러였고요. 테일러는 결국 구조주의적인 접근에 영향을 받았다니까 그냥 구조주의적이라고 적을게. 나는 포스트 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었지. 크게 머릿속에 남는 거는 얘네는 실제 한다였고요. 그죠? 얘네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네는 되게 맨 앞에 그지? 우리 스케일이라는 게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자본주의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고 그죠? 얘네들은 어쩌고저쩌고 했던 맥락을 따라서 맥락의 결과이긴 하다. 결과의 뭐? 구체적으로는 관념적인 재현물이다. 뭐 이딴 얘기 했었죠. 그죠? 관념적이다 보니까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 자, A를 한번 읽어볼게. 스케일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접근은 어떤 애들이냐면 정치 경제적 과정이 스케일을 어떻게 구성해서 스케일이 실제하는지에 초점을 준대. 오케이. 자, 정치 경제적 과정이라는 게 스케일을 구성한다. 자, 일단 그러면 얘랑 거꾸로야. 괜찮? 실제하는지에 초점을 둔대. 어떻게 구성하며 라면 스케일이 실제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구성하여 스케일이 실제하는가 이니까 어떻게 실제하는지라고 읽어도 되겠어. 그래서 A는 지금 실제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 글로벌화라는 정치 경제적 힘이 국지적, 지역적, 지구적이라는 스케일을 만들어냈대. 글로벌화라는 이 정치 경제적인 과정 때문에 그지? 이런 스케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리고 글로벌 자본은 지구적 스케일과 대조적 스케일 모두를 자본 축소에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는 이거지 그지? 그냥 정치 경제적 과정이 스케일을 만들어냈다. 네. 됐죠? 그리고 얘네들 실존하는 거다. 실제다. 오케이. 자, 1번. 스케일은 산업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뭐 읽고 있는 거예요? A 입장에서 가랑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스케일은 산업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럼 스케일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대. 자, 일단 이거는 대충 읽어도 판단이 당연히 가능한데 산업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적절하다고?
가는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건 연결이 안 된다. 오케이? A의 입장을 빼도 그냥 개소리예요. 2번, 글로벌화가 스케일의 형성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가처럼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 요소다라고 파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자, 2번 골라서 틀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 A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도 가예요. 네, 조금 오류적인 문장이라고 시비를 걸고 싶지만, 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가처럼 스케일의 공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 요소. 자,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이걸 골라서 틀렸는데, 네, 이걸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이 순서 같은 것들을 너가 만약에 읽어내서 만약에 이번을 골랐으면 딱히 굳이 막 고민하고 막 드리드립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크게는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가처럼 실제하는 요소라고 파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아니 A도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가도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않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자, 만약 방금 내가 살짝 대충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서 2번을 고른 거라면 네, 이거는 당신 잘못 아니니까 네, 딱히 분석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3번, 스케일은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처럼 관념적 제어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좋죠, 그죠? 3번 너무 쉽게 들어가죠, 그죠? 자, 4번, 5번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2번 잠깐만 내가 지금 대충만 넘어가려다가 혹시 그런 고민을 했을까봐. 자,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 요소라가 이게 꼭 제일 먼저 있는 스케일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A 입장에서 그래서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뭐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긴 하죠. 근데 정치 경제적 과정이 스케일을 더 구성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스케일이 결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2번이 시비 걸만은 하다. 그리고 문장을 좀 더 이쁘게 썼으면, 보기를 좀 더 잘 썼으면 정도의 문제가 되겠어.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제. 6번 문제는 안 해도 되죠. 자, 5번 문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영국에서 농촌이란 평화로움, 조용함,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특징하는 불변의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갖는데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전통적 관점이랑 완전히 다르죠. 이런 농촌의 이미지는 도시에서 사회가 갖는 인공성이라, 자, 거꾸로 됐네, 그지? 인공성, 경쟁, 이런 것보다 더 진실돼서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고 그런대요. 그죠? 자, 영국에서 농촌이 도시와 반대되는 이미지 갖고서 산업혁명이라는 영역에 컸는데,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 변동에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농촌은 도시의 반대 개념, 네, 뭐 이건 뭐 어디 나라 그렇죠. 한편 1990년대 상당수의 이민자가 이주한 아일랜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이 있었다. 네, 그렇대요. 자, 이민자의, 자, 아까 이민자의 거주지인가?를 그거 하는 그런 게 있었지, 대충. 그래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했대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착해요. 자, 세계 시민주의에 관련돼 있대요. 세계 시민주의는 같은, 뭐, 그렇대, 그죠? 네. 자, 세계 시민주의, 이런 거 이제 세계를 하나의 시민으로 보는 스케일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1번 그냥 뭐 보기에서 나왔던 말이고요, 그냥. 2번. 영국에서 도시와 농촌을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은 스케일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공간적으로 차별화해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도시랑 농촌을 구분하는 게 스케일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네. 이건 뭐, 영국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전통적인 어쩌고저쩌고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3번. 아일랜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인식이. 자, 전통적인 인식 어땠니? 이거 그냥 그 디테일적인 마지막 문단에서 낸 거죠. 억지로 쥐어짜갖고 또 문제를. 네. 반대였잖아, 그지? 네. 자, 문제는 굉장히 유치했고요. 별로, 네. 난 쌤이 이거 영상을 찍는 건 쌤이 다 찍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이거